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겨울의 마지막 절기인 대한이 지나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해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들고자 평창 아리백 도시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김소혜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23일 평창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평창 아리백 도시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아리백은 리뉴어블 에너지 100%의 줄임말로 전력량을 100%의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인데요. 이날 선포식에서는 평창 아리백 도시 출범 선언문을 채택하고 2030년까지 평창군 공공시설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단계적으로 늘려 올림픽 도시에 걸맞는 청정지역 햇빛 700 이미지를 더욱더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사회의 경쟁적인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환경을 급속하게 파괴하고 오염시켜 우리의 건강과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청정지역 평창군도 환경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리백은 사용전력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캠페인으로 햇빛 700 평창군의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환경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추진 경과 보고, 선언문 낭독, 군수님 인사 말씀, 그리고 강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임직원 등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언문을 낭독하며 평창의 청정한 환경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평창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아리백을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리백 평창 선언문에는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용에 동참하고 아리백이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전환 캠페인을 전개해 성과를 달성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아리백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실질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자립도시 완성과 재생에너지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내용도 선언했습니다. 청정지역 재생에너지 이용률을 확대해 청정지역 평창군을 지키고 에너지 자립도시를 완성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평창군 공공시설물에 대한 재생에너지 이용률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아리백이 행정에서 기관단체와 기업,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입니다. 선언문 낭독 후 한원기 평창군수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아맞히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라는 스티븐 잡스의 말을 인용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아리백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며 성공적 사례를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올림픽 유치 이후 문화유산으로 올림픽 유산뿐만 아니라 청정한 자연환경 역시 후대에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으로 국민이 아리백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아리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전문가의 특강으로 이뤄졌습니다.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가스공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오시덕 강사는 아리백을 넘어 스마트 에너지로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강의는 인류의 삶의 방식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 토의하고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진단과 전망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 아리백 실천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확대해 나간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고 아리백 캠페인에 대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리백은 전기에너지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분야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평화와 올림픽 도시 그리고 해피 700 평창군 지킴이로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평창군에서는 군의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위해 아리백 평창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모두가 아리백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평창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피 700 김소혜입니다. (2020년) 평창군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가 지난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회는 지난해 주요 성과와 미흡한 점을 되돌아보고 2020년도에 중점이 될 부서별 업무 및 각종 시책들을 함께 공유하고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군정 5대 목표인 평화의 시작, 평창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지역경제, 사람이 행복한 문화관광, 소득이 안정된 농촌, 모두가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한 신규 사업 128건을 비롯한 348건의 계속, 반복 사업에 대한 핵심 사업 보고로 진행됩니다. 관계자는 이번 2020년은 새로운 시책 사업으로 반드시 성과를 이뤄내겠다며 특히 군정 주요 사업은 최대한의 예산 확보를 위해 700여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흥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주민설명회가 지난 21일 용평면 금송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방 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의거해 흥정천을 하천 기본계획에 맞게 정비하고 홍수범람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운 하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종합공정률 65% 정도로 2014년 첫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과 2016년 차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후 인허가를 완료하고 2017년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배곡포지구에는 2020년 12월까지 배수시설물 1개소를, 원길에서부터 평촌지구에는 교량 1개소, 배수시설물 8개소, 보및 낙차공 1개소 등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21일 미탄면 마을회관에서 노인 비만관리 영양교육 및 실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은 영양 식이관리와 운동 실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영양소 섭취 기준 결과 나트륨은 목표 섭취량 대비 모든 군에서 과다 섭취하는 것으로 나와 균형 잡힌 식이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읍면별 지역 경로당 30개소에서 만성질환 영양관리, 저염식, 컬러푸드 효능 등에 관한 노인 건강관리 교육 및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교육 진행은 만성질환과 영양관리, 또띠아를 활용한 건강식 만들기 등 영양교육 실습, 간단한 퀴즈 및 정리를 통한 소감 나누기 등으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평창군은 한눈에 보는 생애주기별 지원 서비스 안내 책자를 발간해 읍면 사무소 및 민원실에 배포했습니다. 책자는 임신 출산, 영유아기, 아동 청소년기, 성인, 어르신 총 5개로 분류돼 임신 출산부터 사망까지 생애주기별로 누릴 수 있는 111개의 행정 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사업의 대상과 상세한 내용 소개를 비롯해 담당 부서 및 연락처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출생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국민들이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진부면 주민들의 건강 수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총 22명의 인력을 투입해 4개 팀으로 나눠 19세 이상 진부면 주민 780명을 대상으로 운동, 식생활, 건강생활 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등
총 46개 문항에 대해 1:1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조사 실시 후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건강수중 파악과 문제점을 도출해 조사 결과를 주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건강수준 및 요인들을 확인하고 주민과 함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집을 발간해 주민과 함께 소통, 공유하며 주민 중심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0일부터 햇빛700 평창시민대학 1학기 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햇빛700 평창시민대학은 주민들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강의와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전문성 있는 강의로 큰 호응과 만족을 얻었으며 올해도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춘 과정들로 시민대학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정은 부모 자녀 행복 아카데미, 교양 아카데미, 건강 아카데미 등 5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양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거주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군 홈페이지에 평창 소식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교육체육과 평생학습부서에 직접 접수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지난해 햇빛700 평창시민대학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신 만큼 올해 과정도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강의를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1일 용평리조트에서 제5회 전국 주니어 레이싱 스키 대회 및 제9회 전국 주니어 스키 기술 선수권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대회는 오전 7시 30분 리프트 오픈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1차전, 2차전으로 나뉘어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대회가 진행된 후 바로 시상식과 완주 메달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경기 중에도 포메이션 쇼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이어졌습니다. 평창군은 2020년 밭 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향후 2년간 총 사업비 2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군은 역량 강화를 위한 농가 조직화 교육과 컨설팅 비용,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류 구입,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유통을 위한 포장시설 및 가공시설 등의 구축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평창군 유일의 지역신문 평창군민신문 창간호가 1월 20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지금까지 평창군에는 인터넷 신문 한 종만 발간되고 있어 지면으로 발행되는 신문이 없었으나 이번에 평창군민신문이 최초로 창간돼 국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도로명주소 활용과 홍보 목적으로 자율형 건물 번호판을 종합민원실 건물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명을 사용해 응급 상황뿐만 아니라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변 위치를 찾는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창군은 올해 1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해 1회에 한해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